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부 뉴 브론즈 빌더 권보경입니다. 저는 퀸 요리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퀸 요리에 반했었고, 또 퀸으로 요리하는 저희 스폰서님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게 아메이 사업이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안 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멋진 엄마, 더 멋진 아내, 더 멋진 딸, 더 멋진 누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꿈이 실현 가능하도록 스스로 목표를 두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메이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끼며 매일매일 부단히 성장하여 올 회계년도에는 SP, GP, PT까지 성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 시드니!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백화점 경비팀 회계 파트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월급만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겠다 생각한 나머지 제가 투잡으로 옷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사촌 형님께서 예비 사촌 형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아메이 사업 설명을 딱 듣고 이건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정확하게 했더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되었습니다. 올 회계년도 목표는 8월 안에 저희 모든 파트너 리더님들을 브론즈 빌더로 함께 오늘의 은하처럼 브론즈 빌더로 만들고요. 저는 PT로 마무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고! PT! 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박홍란입니다. 저는 이번에 브론즈 퀸을 달성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전에 보험을 했었고 그 보험을 하는 와중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이 아메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한번 좀 마음먹고 알아보기로 결단을 했고요. 저희 올해 목표는 SP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연미영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을 가진 교사입니다. 저는 이 직업을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이 직업이 제 인생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고민할 때 제 곁에는 아메이와 함께 저의 사랑하는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신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2021년 GP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며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 아메이 사업은 친언니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처음 온 아메이가 아니어서 두려움이 많이 컸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은퇴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시스템 속에 있는 탱커와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친언니 두 분과 사업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가족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1일부 GP, 6월 1일부 플래티늄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하고 있는 권수지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해받았는데요. 아메이 사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무엇보다도 저의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PT이지만 앞으로 제 미래가 더욱 저는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제 꿈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올 회계년도에 꼭 반드시 PT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오늘 녹화 장소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한강에서 동쪽을 향해서 미사를 향해서 쭉 오다가 팔당대교를 건너서 양평 쪽을 향해서 왔어요. 여러분 두물머리 아시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두물머리를 오른쪽으로 놓고 쭉 양평을 향해서 오는데 햇살이 남한강에 부딪히는데 제 느낌은 막 햇살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아주 뜨거워서 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환상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느낀 느낌은 골프장 페어웨이 위에 있는 아주 좋은 클럽하우스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잔디밭도 아주 좋은,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죠. 이곳에서 오늘 촬영을 할 건데요. 이곳이 누구 집이냐면 두두두두두두두두 권인건, 윤영미 탑 리더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여기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2세대 사업가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토크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이어진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3대가 한 집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고 본인의 자식들을 키웠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올인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은퇴할 때쯤 되면 본인은 돈이 없어도 됐습니다. 자식이 나를 부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5,000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자식을 그런 줄 알고 나를 부양할 줄 알고 내 모든 걸 올인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못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못 낳거나 하나씩밖에 낳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노후의 부모들은 누가 부양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은 부양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부양할 수 있을까요? 국가는 절대로 부양할 수 없어요. 그럼 자식도 못하고 국가도 못하는데 누가 해야 될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메이 사업하시는 2세대 분들을 모셔서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로부터 닮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좋은 솔루션들을 찾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되신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오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엄규태 리더님은? 전 여기 오면서 일단 너무 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저 동탄에서 출발했어요. 동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면서 그래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호수도 보이고 되게 경치는 좋던데요. 좋았죠. 네. 저는 생각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깝다? 네. 아, 4시간 가까운 데서 반밖에- 오셨어요? 4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지는 어딘데요? 창원입니다. 네. 창원 멀죠, 여기서. 그래서 딱 도착한 순간 여기 탁 트인 이 전경을 보면서 네. 또 그 시간에 대한 또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멋집니다. 지금 완전히 또 눈이 덮여 있어서. 맞습니다. 네. 저는 늘 사시니까 말이죠. 네, 어제 여기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예쁘게 느낌을 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세 분 리더님 초대를 드렸는데 우리가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엄규태 리더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글 드림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메랄드 2세 사업자 엄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글드림 2세 사업자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글 드림에서 이글렛으로 활동하고 있는 2세 사업자 사파이어 권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시리즈 중에 그 2세대 사업가를 모시고 하는 토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먼저 하셨을 텐데 이 사업을 이제 본인들이 하기 전에 아메이와 시작하고 나서 아메이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테마별로 한번 그 느낌들 그리고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워드를 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바뀐 분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거 제 그래요? 키워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7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를 성취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되게 열심히 사업하시는 것도 봤고, 그러면서 탑 리더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기 전에는? 네. 요즘은 어때요? 직접 해보시니까.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 대학원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할 거냐, 대학원을 갈 거냐? 아니요, 대학원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말 거냐? 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이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었고, 부모님의 뭔가 라이프스타일이나 뭔가 성취들을 보면서 아메이 사업이 멋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많은 분들의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꿈이나 성취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꿈을 듣는데 설렌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조금 저런 꿈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구체화를 조금 시켰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탑 리더가 되신 게 개인으로서도 되게 멋진 성취였지만 정말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던 건 아닐까?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저한테 조금 설레임을 주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앞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일로 변화가 됐던 것 같다. 멋진 얘기입니다. 저는 이 리더분들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 똑같죠. 본인이 어떤 부를 성취하거나 본인의 삶을 좋게 하려는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사업의 성공은 곧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업의 성공은 일반 사업에서는 돈을 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사업의 성공이 내 혼자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사람의 부를 바꿔주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안 되는데 쟤만 잘 돼. 열받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별 업종들을. 근데 제가 만난 사업가들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 건 네트워크 사업밖에 없어요. 특히 누구? 내 파트너. 그 파트너의 삶이 바뀌면 파트너의 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연결선상에 있는 내 부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나한테 영향이 오고 기분이 좋은 건 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오늘 리더님이 이제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네요. 부모님이 탑 리더가 되시면서 보니까 사업하시기 전에도 보셨으니까 네. 성공한 엄마 아빠 그리고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고 파트너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 보니까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겠어요. 네, 맞아요. 그 전에도 지금은 사실 더 자랑스러운 그렇죠. 지금 와서 더 밀접하게 아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리더님은 파트너분들한테도 하셔야 되겠죠.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대부분은 뭐 세 분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보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 분 부모님들은 이미 누구보다 잘 해온 그런 결과를 내놓으셨거든. 자녀들이 볼 때 또 부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분노가 기회로 바뀌. 이거 누구 거예요? 접니다. 네, 접니다. 엄규태 리더님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분노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왜 분노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저는 처음에 완전히 아메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엄마는 왜 아메를 할까? 왜 하필 다단계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었고 네.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화장품 같은 거를 네. 어머니가 집에 가족들이 쓰던 거를 다 어디 버리신 것 같아요. 네. 버리시고 아메를 이렇게 다 바꿔놨을 때 가족들이 막 분노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분노라고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나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침대에 누워서 네.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왜 기억이 엄마가 납니다. 아메를 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망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서서히 망해 가는구나. 이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에 들어가서 현실 점검이 좀 된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뭐 직장 들어가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대학 갈 때도 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대학 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제가 직장에 가 보니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당장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뭐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때부터 저는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네네. 네. 네, 그때도 사실은 아메이는 별로 제 대안은 아니었고 저는 뭐 자영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동업을 해야 되나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옆에는 아메가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남들이 하는 일이랑은 좀 남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일로서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아메였었는데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로서 받아들였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키워드가 기회로 바뀐 거죠. 아, 네네. 오케이.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인건 윤영민 그 리더님 댁이기 때문에 밖에서 멍멍이 소리 들립니다. 이거 라이브에 라이브. 네, 참고 삼아 들으십시오. 그냥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엄규태 리더님은 이제 사업하시기 전에 직장을 먼저 다녔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는 1년 정도 다녔어요. 1년? 네. 그러니까 그 직장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다는 걱정보다는 네. 이렇게 내가 직장을 평생 다녀봐야 네. 나한테 나중에 남는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좀 회사가 그게 불안한 좀 더 거예요? 컸던 것 그게 같아요. 컸던 것 같죠? 네네네. 들어갔을 때 네. 처음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월급도 이렇게 매달 나오고 그렇죠.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제 미래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뭐 군대처럼 2, 3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때부터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직장을 옛날에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만 있었죠. 그때까지 갈 수도 없었고 사실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그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학생들이 제일 입사하길 원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퇴직하는 시간이 12, 3년. 여자가 12년, 남자가 13년이래요. 그러니까 30살에 들어가면 27, 8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55세부터 우리가 은퇴라고는 하는데 80세까지 사는데 드는 돈이 8억 원이에요. 90세까지가
13억. 그러니까 100세까지가 14억 8천이래. 그러니까 이런 돈을 지금 우리 리더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맞벌이가 벌어서 한 달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02만 원을 모아서 은퇴하고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집값이요. 서울에 있는 집값 중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그 아파트 중간 가격 그 1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 맞벌이 부부가 벌어서 한 달에 102만 원 저축하는 건데 그 102만 원을 모아서 내 집을 살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넘게 걸린 거예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 80년이 넘어도 집값은 지금처럼 10억 원 해야 돼. 이건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규트 리더님은 그걸 본 거예요. 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뭐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데 미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1년 만에 그만뒀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보통 그거는 은퇴할 때까지 잘 못 느낍니다. 순수한 직장인들은. 주변에서 얘기해도 잘 몰라요. 이게 뭔 얘기야? 난 직장이 안정적인데 은퇴할 때 집이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 리더님이 그게 미리 느낀 건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아메이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그냥 듣던 얘기가 이게 현실이구나를 느꼈을 때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 때, 야,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네. 굉장히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시작할 때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좀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투자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저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특히 어머니께서 아주 대견스러워 하시겠네요? 뭐 말은 안 하시지만 아마 말 그러시지 안 하세요? 않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건 우리 방중화 리더님 거예요? 아, 예. 네, 네. 아, 네. 이 글을 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쓴 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 네. 또 그만큼 아메에서 행복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느낌, 사업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어떤 느낌들?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하셨던 케이스고 네. 비교적 빠르게 이제 다이아몬드도 성취를 하시고 저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조금 알아봐서 성인이 되면 아메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셨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요? 17, 8살 정도 17, 때부터 18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네네. 말씀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사람이 맞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내가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제가 학교 다녀오면 40대, 50대 주부들이 저희 집에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네. 네. 근데 사실 요즘 40대하고 또 그때 40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요즘 40대는 사실 뭐 저도 30대 후반이지만 정말 옛날 20대와 비슷하게 하고 맞아요. 다니는데 네. 그때 40대들은 물론 지금 저는 30대지만 10대인 제가 봤을 때는 그때 40대가 거의 뭐 한 준할머니 정도의 어떤 느낌의 그런 느낌을 사실을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돌아오고 문을 열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메이를 하면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이렇게 할머니들이. 네,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네.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에 저기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남자 한 명 없는
그리고 또 제 동년배 하나 없는 저런 어떤 집단에서 제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감히 상상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상상들이 반복되면서 아, 내가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군대에서 언제죠? 생각이 군대에서? 좀 많이 독특하시네요. 바뀌었습니다. 네, 뭐 평범하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이제 상병 때부터 책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책들이 이제 자기계발서였겠죠.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부모님 보내주신 네네. 책. 그것과 또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책들이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제가 그렇게 들리진 않았었는데 사실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왜 굳어져 있는 활자로 얻은 확신은 조금 더 오래 가는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 좀 더 신뢰하는 편인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네. 한 1년 정도만 해볼까? 어차피 복학 시점과 제 그 전역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좀 남으니까 한 1년 정도만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번 해볼까라는 그때 처음으로 호기심이 군대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그 생각이 들었으면 액션은 나오셔서 한 거예요? 군대부터 해보신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건 나와서 했는데 제대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이등병 때는 제가 아메이 제품을 100일 휴가 때 들고 들어갔다가 다 뺏겼었거든요. 그때는 고참들한테? 이제 내무 부조리가 있으니까 이게 다 뺏겼었는데 상병이 되니까 이제 쓸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아메이 세제랑 이런 걸 받았는데 제가 근무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희 고참이 저희 액체 세제가 있거든요. 네. 아메이에 그 고농축이란 말이죠. 그거를 그 고농축을 조금만 쓰는 건데 그걸 통째로 세탁기에 이렇게 꿀럭꿀럭 붓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저는 저런 더러운 친구들이 내 걸 쓰느니 내가 다 쓰겠다 하고 남은 걸 제가 다 부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고농축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으니까 크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군대에서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치약도 주문받았었고 세제도 주문받고 이리저리 해서 한 10만 원치 정도 주문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군대가. 그렇죠. 카탈로그도 없고 제가 가격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야? 10,000원인가 하면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문을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제품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10만 원치 제품을 전달하면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돈을 돌려드릴 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제품은 그게. 들어오고 대금은 안 나가니까. 그렇죠. 남는 장사란 게 이런 건가.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이 아메에 대해서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때 생각에서도 아 진짜 제품이 일한다라는 게 그런 거였나? 이 비즈니스는 제품이 일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 우리가 처음 찾아갔을 때도 왜 아메 한다면 왜 이제서야 그런 걸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올 때 치약 2개 갖다 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제품이 다져져 있는 시장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서 참 저는 그렇게 아메이를 만나서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하시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5년 정도 된 것 15년. 같습니다. 아우, 짧지 않네요. 아유, 나입니다.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은 이 일을 이제 부모님 뒤를 이어서 하고 계신데, 지금 생각은, 물론 아직 이제 가는 중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쭉 가는 중인데, 뭐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느낌, 어때요? 뭐 하길 잘했다, 또는 뭐 좀, 뭐 다른 걸 했으면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지금 또 코로나가 네. 저희가 겹치면서 그렇죠. 사실 주변 친구들을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다른 것들 정말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뭔가 투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없나를 되게 많이 찾고 있고 또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슬슬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기회라는 게 사실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완전히 느껴지진 않았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정말 하길 잘했다. 먼저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리더님. 저는 오늘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네. 전 정말 몇 개월 만에 이 시간에 제대로 된 도로를 타봤거든요. 이 시간에. 네.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많구나.
저는 제가 이제 만약에 15년 전에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하지 않고 제 친구들과 똑같은 길을 만약에 선택을 했었다면 그때는 사실 상당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걸 선택하기 전에. 괜한 시간 낭비 아닐까? 1, 2년 정도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면 출발선에만 더 뒤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친구들은 이미 뭐 CPA를 준비하고 뭐 1,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같은 길을 만약에 걸었었으면 정말 이런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쯤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간다. 파트너가 어떻게 너와 나 그리고 그게 결합돼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섞여지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엄뷰티 리더님은 어떻게? 네, 저도 사실은 방중환 리더님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직장에서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놀랬던 게 저는 대부분이 다 저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나처럼 살고 있을 거라는 그냥 직장 의미? 생활, 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살고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역에 갔는데 놀러 가는 가족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평일에. 백화점에 가도 막 가족들끼리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아메를 하면서도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이렇게 좁은 세상만 보고 그 안에서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세상을 넓게 보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얻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 분의 말씀을 그 사업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지금의 느낌들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본인들이 싫어하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식한테 권하지 못했겠죠. 선택받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선택받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택받은 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고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게 만약에 제가 친구가 저한테 아메를 만약에 설명을 했다면 제가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뭐 시간을 두고 제가 지켜보면서 이 일이 진짜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힘들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느낀 적이 없고요. 그래요? 뭐 더 잘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부모님 하시는 걸 보면 잘하시는데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좀 자괴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 든 적은 좀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럼 방중화 리더님은 어떠셨어요? 이 부모님을 이어서 이제 내가 2세대로 사업을 하는데 혹시 힘든 거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도움된 부분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확신, 어떤 그런 하면 되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2세들이 이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인정은 반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저 사실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Why not 아메이의 가장 큰 부분은 이 비즈니스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인정 욕구가 굉장히 또 강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비즈니스를 필드에서 하게 되면 제가 오늘 2세대를 좀 대변하는데 2세로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런 얘기를 오래 듣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비즈니스 해서 좋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도와주셔서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항변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아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우리 어머니 같은 리더가 돼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들이 저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있게끔 만약에 당신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 자녀분들도 그런 시기가 필요하겠죠. 숙성되는 그렇지 시간이. 않습니까? 네. 멋진 과정을 통해서 다들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권지수 리더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메이 사업을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건데 초반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완전 밑바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음. 되게 신기하다. 보통은 뭔가 가업을 잇는다 그러면 그런 형태가 아닌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고 저는 뭐 주변의 기대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초반에 부모님과의 관계 조율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나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많은 경험 차이로 인해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이시는 그렇지. 거죠. 맞아요. 맞아. 이것까지도 신경 써야 돼 이러면 그거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였어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이 있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채워 나가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부모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권지수 리더님이 맥을 짚어주셨는데 실은 아까 우리 방중아 리더님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했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워낙 부모님들과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 충족하지 못할 거야. 그 욕구에 내가 그 니즈에 어떻게 기대에 충족을 시키겠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야, 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둘 간의 어떤 괴리 때문에 이 세대가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 그룹별로 가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글드림도 제가 강의 가서 안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쭉 가죠. 근데 가보면 리더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핀이 낮죠. 핀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바뀝니다. 차도 바뀌고 뭐 집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 그러다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켜요. 그리고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자녀분들이죠. 좋은 회사에 다니기도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좋은 회사, 연봉 좋고 안정적인 회사 다니다 부모님한테 그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똑똑한 겁니다, 그게. 왜? 조직의 일개 구성원으로 다닐 때는 일개 직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리더님들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갖고 있는 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잘하면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죠. 직장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잘 배우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이 와서 같은 그룹에 같이 일하는 거예요. 주니어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저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주니어 주변 사람들이 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참 예뻐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그래서 제가 세 분 보고 느끼는 것도 이분들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룹들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키워드별로 이제 지금까지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메이 비전을 한번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세 분은 요거를 사전에 팁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제가 일부러 안 드렸어요. 한번 보는 건데, 자, 기업 기준이에요. 기업의 삼성이든지 뭐 현대든지 SK든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중역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 확률, 대략 신입사원이 중역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대략 10년 이상? 10년 이상? 네. 한 20년? 20년? 저도 한 10년 정도. 10년? 네. 확률은 얼마 될 것 같아요? 되게 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녀보셨잖아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거의 없지 않을까요?
확률로 보면. 그래서 중역은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죠. 한 3%? 3%? 네. 저도 비슷하게. 비슷해요? 네.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실은 직장에 신입사원이 가면, 그러니까 직원은 사실 돈 벌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중역이에요. 중역이 되면 뭐 차준하고 다 나오거든. 근데 그때까지 확률이 얼마냐? 0.8%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입사를 하면 그 중에 중역은 8명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0명 중에 8명 뺀 나머지는 다 퇴직입니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군 30대, 40대 다 가죠.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1년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역들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보다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게 중역이에요. 퇴근할 때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게 중역이에요. 대부분 회사. 안 그러면 그 사람 중역 못 해요.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별을 딴다, 별을 단다 막 이래요. 군인을 보면 장군이 되는 거고 기업은 중역이 되는 거죠. 확률은 그만큼 낮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의 중역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의 다이아몬드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사업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 강의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트워크 강의한 지 한 16, 7년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볼 수 있는 사업을 안 한 분들과 사업하는 분들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도 하는 거예요. 이게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니까. 자, 확률이 기업체 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직접 사업하시잖아요. 네트워크 다이아몬드는 기업체 임원보다 1000명 중에 8명 되는 게 기업체보다 이게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높죠. 확실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리더님들이 내 파트너가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중역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달성 기간은 제가 드린 것처럼 21년 정도 걸려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암웨이에서 다이아몬드 달성되는 시간 평균 내기는 저는 평균을 못 내겠더라고요. 데이터가 저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제가 여쭤보면 보통 한 3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늦은 건 아니고 어떤 분은 제가 저번에 우리 녹화하면서 보니까 2년 4개월 만에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10년이 돼도 못 되는 분들이 있어요. 중역도 똑같아요. 못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은퇴할 때까지 못 되는 경우 있어요. 근무 형태는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전에 출근해서 퇴근은 정시 후에 합니다. 네트워크 여러분 어때요? 근무 시간 어때요? 자유로워요. 하루 종일 합니까? 24/7. 그렇죠. 하루 종일일 수 있고 하루 종일이 4시간일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업종들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트워크 리더분들, 사업자분들한테 진짜 부러운 건 돈이 아니에요. 돈도 부럽죠. 근데 자유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정말 바쁜데 그리고 사실 더 바쁘려고 애를 써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느끼는 바쁨과 저희가 완전 느끼는 다르죠. 바쁨의 그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직장인들 새벽에 나오라 하면 뭐 갖은 욕을 다 하면서 나가시던데 그렇죠. 저희는 새벽에 누군가에 전화 와서 뭐 비즈니스를 알아본다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거야. 우리는 땡큐로. 바로 달려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저희 생각에는 온전히 내 것이라는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직원으로서는 남의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또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업도 보면 기업의 주인을 그 주주라고 하잖아요. 주주는 중역을 선발을 해요. 그 직원 중에 잘하는 사람을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 중역이 직원을 채용을 해요. 승진을 중역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어떤 사람을 중역을 시키냐면 나처럼 일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시 전에 출근하고 정시 후에 퇴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 그 방중환 리더님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밤을 새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게 다 내 거니까. 근데 직장인이 생각을 못 가져요. 근데 만약 직장인이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오너가 아니지만 CEO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 넷이 오늘 여기서 촬영하는 게 양평에서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찍는다고 보자고.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주는 월급 빼고는 수입이 없어요. 근데 세 분은 수입이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죠. 어디에 가 있든 또 제가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네트워크를 안 해본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면 부러워하는 게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갖죠. 자, 유지 기간은 어떠냐? 기업체 임원들은 잘해야 6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주청을 해요. 그럼 직원은 이렇게 자를 때, 해고할 때 불러요. 근데 임원은 해고할 때 이름 안 부르면 잘리는 거예요. 주청할 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송진구 안 나오면 그냥 자연 면직이야.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는 어때요? 유지 기간이? 영원히. 그렇죠. 제한이 없어요.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어떨까요? 끝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사장을 했어요, 내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 그럼 내 2세대는 아버지가 삼성전자 사장을 했기 때문에 내 2세대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은퇴 후면. 그렇죠. 정답이에요.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알면. 그러니까 삼성 사장 정도면 대단하거든.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퇴하는 순간 자식이 볼 수 있는 혜택은 없어요. 자, 별칭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회사에서는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안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의할 때 네트워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인생 평생 사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물론 이게 제 관점이에요. 어때요? 그 엄기태 리더님 보시고 동의합니까? 네, 저 좀 그런 것 같은 게 네.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좀 허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늦게 일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도 훨씬 많으시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걸 보면 은퇴 후 뭐 별칭 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생 사장. 인생 사장이에요. 사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장도 있고, 사장은 출근을 안 해도 돼.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근데 사장은 24시간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사장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사우나 할 때는 사우나인데, 사장은 사우나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생각이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내가 한 성과가 내가 가지고 가고 내 다음 때에도 상속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굉장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사람들은 불만을 합니다. 왜 네트워크 하면 다 당신처럼 성공하고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그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을 해줘요? 요새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네. 유튜버인 것 같아요. 유튜버? 어떻게 비교해 주세요? 이제 유튜버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만큼이고 그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되게 거기는 이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유튜버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요즘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메이 사업도 처음에 그런 바운더리가 낮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초반에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인데 자연음.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높게 쌓였고 그 선입견들 때문에 다시 진입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다. 근데 유튜브가 지금 그런 시기를 또 밟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엔 기회라는 것은 좀 그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죄송해요. 말이 꼬여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확률은 여전히 낮겠죠. 네.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죠. 모든 사업이 다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 난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열심히 스펙도 쌓고 토익도 나왔어. 취직을 했어. 다 임원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0.8%. 자영업하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한 2억 정도 들어요. 평균적으로 자영업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2억 정도 들인 사람들이 자영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 자영업 하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망하는 걸 아니까. 그럼 모든 자영업자 성공해야 돼요.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억 들인 자영업자가 우리가 말할 때 성공하는 경우는 5%예요. 유지하는 게 15%입니다. 80%가 망해요. 그 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2억 사업이 망하면 창업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돈의 법칙은 2배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2억 들 것 같은 사업은 망하고 나면 반드시 4억이 깨져요. 이건 망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완전 패가망신 하는 거예요. 3, 4억이 깨지면요. 이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맞벌이 기준으로 한 달에 102만 원 저축 가능하다고. 3, 4억 모으려면 30년 이상을 모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시작할 땐 그걸 몰라. 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해요. 그 누구도 내 자영업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전 그 사람들 보면 궁금해. 뇌 구조가. 현재 보이고 있는데. 자영업 그래요. 네트워크 똑같아요. 왜 네트워크는 다 성공하지 않아? 왜 리더만, 탑 리더만, 잘 되는 리더만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그 아이돌 그룹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많이 벌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이 버는 한 명이 나올 때, 아이돌을 그 연습하고,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엄청 투자하거든. 그 확률을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직장에 다니면 너네 중형 못돼 얘기하지 않아. 자영업 하는데 왜 다 성공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거긴 다 성공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꼭 한단 말이지. 그건 세상의 진리예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다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만약 네트워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본사에서 기준을 만들 겁니다. 삼성 입사하는 것처럼 토익 몇 점, 학력 다 따질 거예요. 왜 시작하면 돈 버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저는 이렇게 삼각형 모델을 갖고 있다. 세상의 진리고 원리다. 자, 이것 때문에 또 혼돈스러운 사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통적인 시장과 네트워크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 도대체. 근데 이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시장이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그 하버드 석사 논문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해요. 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제품을 권하잖아요. 권할 때 일반적으로는 광고를 합니다. 내 돈을 내서 이 제품은 좋아 이렇게 광고를 해요. 광고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게 홍보예요. 홍보와 광고의 차이는 광고할 때는 내 돈을 들이거든요. 홍보는 내 돈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자연적으로. 효과가 높지. 근데 그 중에 더 높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엄마가 써보니까 친구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분이 추천을 했으니까. 이래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 시장에서의 시장은 내 주변 그 지인분들 중에 뭐 자동차나 보험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들어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끝나면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둡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보험 판다 그러면 막 처음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네트워크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런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리더님을 알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 그럼 3명이 아는 사람이 또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 전통 유통시장의 문제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푸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파트너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랑 네트워크 사업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리더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악연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네트워크라는 게 그물처럼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아는 사람. 지금 그 이글드림을 이끌고 계시는 권인근 윤영미 탑 리더님 보세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본인이 다 알았어요? 아니거든. 그리고 또 작년 회계연도인가 북에서 오신 분이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사람 없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네. 전혀 없었겠네 진짜. 대신 이제 사귀는 방법을 조금 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드는 게 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관계하는 걸 어려워해요 한다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앞으로 단순 노동은 기계가 대처할 거라는 걸 믿는가 하면 그래 뭐 시간은 걸리지만 그건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대하는 일밖에 남지 않을 건데 맞아요. 그게 만약에 할 수 사람 나 이거 자신 없다고 하는 건 앞으로 어쩌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걸 생산해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인간관계가 옛날에는 내가 소심하고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면 이젠 점점 없어지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이제는 우리는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와서 사람 사귀는 법이라도 한번 배워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시작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 세 분처럼 그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시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면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특히 아메이는 뭐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훈련시켜서 바꾸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는 단점이 아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뽑을 때는 그럼 왜 다른 사업 아니고 네트워크 사업이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가 자영업처럼 2억 들이지 않아요. 리스크가 없거나 감소돼. 물론 하다 안 될 수는 있죠. 안 된다고 2억 망하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년이 없어요. 이건 오래될수록 좋아. 우리 엄규태 리더님은 아버님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대학에 계시면서. 그 은퇴 때가 오거든. 아무리 좋은 직장이지만 나가야 돼. 오너가 아니면. 근데 엄마는 오너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정년이 없어요. 오래될수록 좋아. 세 번째는 뭐냐? 시스템이 수익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4명이 가도 어디를 가도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니까. 이런 거 다른 사업에서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점포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부터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자, 초기 투자 비용 점포 사업은 한 2억 원 정도 듭니다. 요즘 좀 더 들겠죠. 요즘엔 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할 때 초기 투자 비용 얼마 듭니까? 한 3억? 그렇죠. 활동 경비는 있어야죠. 리스크는 어때요? 2억 플러스 알파. 제가 아까 그 창업의 법칙 말씀드렸죠. 플러스 알파가 손실이 난다. 4억 정도 깨집니다. 근데 네트워크에도 리스크는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시간과 경비는 날아갑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 동안. 수익은 어떠냐? 이게 점포 통계를 낸 거예요. 100만 원을 월 100만 원 못 버는 점포가 57%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시작해. 400만 원 이상 벌겠지? 그게 5.6%밖에 안 돼요. 근데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수익 비밀이 있어요. 세 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가 해서 나만 열심히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는 나 플러스 파트너들의 수입이에요. 이게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의 수입이 결국에는 내 수입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보면 내 계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열사가 많을수록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제품 검증 점포 사업들 우리 뭐 식당 이런 데 가잖아요. 김치찌개 먹을 때 식당마다 음식점 맛 다 다르죠. 우리가 그걸 손맛이라고 하죠. 근데 아메이 제품 어떻게 검증이
돼 있죠. 세계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구매 빈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아는 분이 식당을 해요. 오늘 내가 모임을 했는데 5천 명이 있어. 5천 명이 그 식당 가서 팔아줄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구매 빈도 네트워크 사업은 어때요? 매일,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저도 리더분들 만나서 이거 할 때는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술이 안 채더만. 식품. 네, 그걸 먹으면. 장래성 어떠냐면 점포 사업은 건별로 수익이 정력돼요. 김치찌개 몇 개 팔면 끝이야. 보험 팔고 자동차 팔고 끝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의 장래성 아마 세 분이 제일 아마 수혜자일 수도 있는데 상속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상속. 이게 간단하게 제가 볼 때 일반 점포 사업과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다.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